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같이 연구하실 분 찾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 연구실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일할 수 있을.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중에 가장 재밌는 거요? 글쎄요. 제 연구 결과?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게 뭐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의 서점 관망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종의 취미인데 해외에 나가면 어느 도시에 가든 일정 중에 한 반나절 정도를 제가 꼭 빼요. 빼서 물어보죠. 여기 이 도시에 가장 좋은 서점이 어디냐. 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 뭐 생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저는 그냥 책 제목만 봐요. 재밌는 제목이 있으면 이제 꺼내가지고 잠깐 읽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생물을 모방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럴듯해서 이제 꺼내서 좀 들췄어요. 자연에서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그런 케이스를 한 대여섯 개를 이렇게 설명한 책이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서울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연구비가 없어요. 제가 연구비 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른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학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경쟁력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라는 건 논문 수거든요. 근데 저는 논문을 많이 낼 수 없는 분야에 있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얻었는데 가방이나 신발에 찍찍이 벨크로 독고마리 같은 식물이 자기 씨앗을 동물의 털에다가 붙여서 멀리 이동시키려고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위스의 한 양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벨크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내놔가지고 그 양반은 진짜 집에 앉아서 가방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돈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물학이 그 중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자연을 연구하는 생물학이 굉장히 가난한 분야인데 잘하면 돈 벌 수 있겠네? 그 무렵에 2006년에 저는 이제 어쩌다가 서울대에서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저는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 연구실에 아예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무렵에는 생물학자들 앞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물학도들 앞에 불려갈 때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말자.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학생들이 킥킥거리고 웃을 정도로 왜 자연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약간 흑심을 가지고 자연을 보자. 저거 이용해 먹을 수 없을까? 저거 갖고 뭐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우리 이제부터는 자연을 관찰하되 언제나 응용 마인드를 좀 가지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벨크로처럼 터지면 자기 연구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를 다 뒷받침할 수가 있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 무렵에 우리나라 출신의 연세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의 기계공학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던 젊은 우리나라 청년이 혹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 가면 호텔 벽면에 이렇게 붙어서 기어다니는 도마뱀, 그 도마뱀 부치가 어떻게 벽면을 기어오르고 심지어는 천장에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나 그거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 양반이 한 거예요.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있는 섬모들, 요 털들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놀랍게 타일 벽면, 유리 벽면을 안 미끄러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티키벗이라고 이름 붙여서 끈적이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해에 타임즈가 올해 발명해갖고 여러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턱 선정이 된 거예요. 그 분야를 아예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예 학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 무렵이라서 제가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의생학, 자연을 흉내내는 학문, 그러니까 대놓고 자연을 베끼는 학문, 뭐 이런 셈이죠. 아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도 세계 어느 대학에도
의생학과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든 용어가 그래도 사회에서 수용되는 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혼자 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은근히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은근히 즐기는 생물학 분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비행기는 의생학적 접근을 한 거죠. 우리도 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새의 날개를 모방한답시고 하기는 한 건데 사실은 우리 비행기는 새의 날개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비행기는 날개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은 별로 많이 베낀 건 아니죠. 비행기는 날개의 이런 유선형 모양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기가 잘못하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뒤쪽에 가서 막 이렇게 공기들이 엉켜가지고 비행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새의 날개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그 접힌 부분에 새들의 엄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접힌 데가 이렇게 돼갖고 거기가 엄지인데 그 뼈를 영어로 알룰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뼈를 가지고 뭘 하냐 하면 날아가다가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개 뒤쪽에 공기들이 막 섞이는 거를 상당히 많이 완화해 주거든요. 그 원리를 그대로 비행기 날개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는 새들의 날개를 상당 부분 베낀 거예요. 다만 새들의 날개는 이 날개 전체가 움직이는데 그걸 하는 비행기는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최근에 스타트업 하는 젊은 친구들은 보면 그런 날개를 가진 비행체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써요. 요즘 저 수영 선수들이 입고 있는 수영복은 거의 다 상어 피부의 돌기, 그 미세 구조를 다 흉내내서 만든 수영복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옛날에 입던 패브릭으로 그런 매질로 만든 수영복보다 상어의 몸 표면에 있는 돌기를 잘 반영한 그런 수영복이 훨씬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영복들을 다 입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의생학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연이 수천만 년 동안 진화의 역사에서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한 그 답을 거저 주워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연에 있는 그런 형태들을 베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형태만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구조 내지는 기능 이런 것까지 다 베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 대표적인 예가 흰개미 굴을 베끼는 거거든요. 흰개미 탑은 왜 저 호주나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 키보다 큰, 여러분도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 그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땡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흰개미 굴 내부의 온도를 재보면 하루 종일 온도 변화 폭이 2도 미만이에요. 완벽하게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2도 미만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냉난방을 하지 않으면 뭐 10몇 도씩 막 차이 날 텐데 그 땡볕에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재보는데 폭이 2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연구해 보니까 흰개미들이 굴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뜨거운 공기는 자꾸 위로 빨려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자꾸 들어오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날에는 흰개미들이 물을 길어다가 물 뿌려요. 우리 여름에 마당에다가 물 뿌리는 것처럼 그것까지 해가면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가면 이스트게이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건축가가 흰개미 굴 개념을 사용해서 그 건물 보시면요. 굴뚝이 하나가 아니에요. 천장에 그냥 굴뚝 천재예요. 그래서 모든 통풍을 흰개미 굴을 방불케 할 정도로 했는데 아프리카 한복판에 서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연료 사용하지 않고도 하루 종일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건물은 모양을 흉내낸 게 아니라 기능을 흉내낸 거죠. 그런 예들 뭐 참 많아요. 사실은 가끔 의생학 관련 강연을 하면 먼저 죽는 놈이 왕이다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 요즘 우리나라의 표절이 이게 아주 뭐 대단한 이슈인데 남의 거 표절하면 우리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을 표절하는 건 감옥에 안 가요. 자연이 우리를 고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맘 놓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연구비가 조금 부족한 나라일수록 그런 짓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자연이 대충 개발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용도에 맞게 조금만 각색을 하면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효율이 훨씬 좋을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같이 연구하실 분 찾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제 연구소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일할 수 있을. 그걸 보고 그분의 부인이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최재천 교수 채널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데 당신 같아.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왜 안 알려주셨어요? 브리스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단풍잎 씨앗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느냐 그걸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연구실에 같이 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연구원으로 함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더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구태여하는 이유는 의생학은 박사학위 없어도 할 것 같아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숲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라?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산행을 하시거나 들판을 걸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마시고요. 쟤는 왜 저럴까? 저 이파리는 왜 저렇게 흔들릴까? 관찰하면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시다 보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미처 찾아내지 못할 자연의 기가 막힌 비밀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그걸 구현하는 건 학문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자연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 뒤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해볼 만하네. 그러면 같이 동업을 하는 수가 있겠죠. 버는 돈은 50대 50입니다. 네. 네. 하여간 오늘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되게 진지하거든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게 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재미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누가 합니까? 초대박을 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엉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